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왜 저 인간은 나쁜 짓 하고도 잘만 살아? 혹은, 야, 착하게 살면 손해야 손해. 이처럼 분명히 카르마가 있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강력한 힌트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카르마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 등 죄를 심판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늘은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카르마의 관점과 저의 경험담까지 공유하여 쉽고 재밌게 하지만 확실하게 납득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르마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 아니라고 했죠.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카르마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고 이런 단순한 공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르마는 우리의 영혼이 그저 이 생에 오면서 각자 풀어야 할 감정과 에너지, 즉 숙제나 퀘스트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소위 악인이라 불리거나 일상의 빌런들 역시 우리같이 각자 풀어야 할 시험지를 가지고 이 지구 훈련소에 온 것 뿐인 거죠. 근데 그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감정에 휘말려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퀘스트는 프리미엄 2부터 2배, 3배, 4배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며 정말 지구 훈련소가 아닌 지구 감옥이 되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외모, 성향, 성격, 환경 등등등 우리 모두는 각자가 최고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 세팅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인생 시험지, 외모, 성격, 방어기제, 환경 등등을 받은 채로 이 생에 왔다면 과연 우리는 절대 선을 지키며 100점짜리 답안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자신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혼들은 즉각적으로 Of course I can을 외치시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건 세상의 아주 얕은 단면일 뿐인데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카르마 여신님은 단순히 선, 악 이렇게 두 개로 평가하진 않아요. 감정, 의도, 에너지, 심지어 주변에 끼친 영향까지 다차원으로 평가합니다. 다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최근 힘든 일을 겪었고 그때 난 친구를 위해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 다행이다. 이 친구보단 내가 낫네. 이런 안도감 혹은 가르치고 싶은 교만한 의도가 아주 조금만 섞여 있더라도 이건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다른 친구 놈은 부모님이 아프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친한 친구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돈을 빌려줬어요. 이번엔 행동 자체도 플러스고 의도 역시 플러스니 적어도 80점 이상은 받아야겠죠? 하지만 며칠 뒤에 그 친구가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을 여기저기 빌린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돈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나쁜 에너지를 준 것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왜 살다 보면 나쁜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세상을 얼핏 보면 나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100% 악만 퍼뜨리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감정적 상처가 큰 경우에는 이 관점이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에겐 악인인 사람이 어딘가에선 존경받는 선생님, 아버지, 보호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은 듣기도 싫고 파워 노잼이니까 빠르게 패스하고요.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볼게요. 악인이라 불리는 경우라도 그 사람 자체가 그릇이 크거나 카리스마나 영향력이 클 경우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펜듈럼의 관점에서도 모든 존재는 다층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네, 재밌는 예시 하나 더 드릴게요. 파리는 단순히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해충이 맞습니다. 질병을 퍼뜨리고 징그럽고 시끄러운 건 덤이죠. 근데 지구 생태계에서 파리가 없으면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인 거죠. 네, 악인들 역시 우주의 균형 안에서는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야야 건남아, 그럼 나도 착하게 안 살란다. 혹은 그럼 악인들은 진짜 벌을 안 받는 건가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에너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심술궂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겉으로 아무리 잘 나가 보여도 내면은 늘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본인이 뿌린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모일 리는 절대로 없겠죠. 남들을 밟고 올라가며 남들을 상처주고 남들의 평온을 깨트리는 게 일상인 악인이 정확한 에너지 법칙으로 돌아가는 우주에서 과연 내면이 평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자면 상대방이 외모 칭찬 받는 걸 보고 질투가 나서 야,
저게 뭐가 이쁘냐? 내가 훨씬 이쁘지. 쟤는 다 고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걸 평온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거스르지도 못하면서 남들의 존재하지도 않는 손가락질에 맞서 평생 섀도우 파이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나쁜 짓 해도 잘만 사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 정화에도 마이너스예요. 우주는 길게 하지만 치밀하게 균형을 맞추니까요. 그리고 악을 방관하거나 정당화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악인들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 아름다운 겁니다. 아니, 잘 나가다가 이건 또 무슨 선비 같은? 그게 아니라 만약 착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라면 선한 행동은 그냥 당연한 게 되어버려요. 나쁘다는 개념조차 없어지고 착하다는 개념조차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의 스타벅스에서 노트북을 두고 몇 시간이나 자리를 비워도 도둑 맞을 걱정은 별로 없죠. 그렇다고 와우 역시 대기업 스타벅스 혹은 와 KCCTV 만세 코리아 넘버원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욱 빛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선만 취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 선을 선택했다면 누군가는 악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빛을 내는 삶이 몇 배는 더 재밌잖아요. 저는 밝은 성향의 마음을 선택해준 영혼 시절 나에게 정말로 고맙거든요. 힘들고 외롭고 물론 가끔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빛을 낼 때의 그 짜릿함은 어둠이 절대 줄 수 없는 선물이니까요. 네, 점점 카르마에 대한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멀리 있거나 흔히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악인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네, 그건 역시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이기거나 꺾어버려서 서로 상하면 안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그 영혼은 여러분보다 조금 성장이 느릴 뿐입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경쟁에서 꺾어버리는 장면은 상상하기 힘들고 보기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정을 억누르거나 터뜨려서 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자연계 열매 능력자처럼 감정을 자연스럽고 멋지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흘리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결 자체가 바뀌었고 이미 풀 수 있는 시험지를 효율층인 우리 우주가 중복 출제하지는 않거든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의 옆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빛을 선택한 사람의 옆에는 결국 또 다른 빛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요. 지금 2주 만에 1000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모여 따뜻한 이 공간을 저에게 선물해 준 것처럼요. 이렇듯 자신을 꾸준히 밝힌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자, 위의 내용을 들었지만 아직 납득이 안 되고 가려운 부분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 안도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정인을 저주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는 절대로 없고요. 저의 경험담으로 여러분의 의식 성장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니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수시로 남의 평온을 깨뜨리는 영혼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화려함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 why?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에게 마이너스를 주면 자신도 언젠간 마이너스를 받아야 하는 건 정확한 우주의 균형 법칙이니까요. 큰 재산도 인간의 관점에서는 거대하고 견고한 탑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우주의 관점에선 핑거스냅 한 방으로 사라지는 모래성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 세상의 재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저 그런 감정을 온전히 배워야 할 시험지를 받은 것 뿐이에요. 안타깝지만 잠깐의 비상이 오히려 더 아픈 가르침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한 분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분은 토지개발 보상금으로 계약금만 10억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만약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면 최종적으로 100억을 받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분은 정말 착하고 선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통장에 꽂히는 순간 그분은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순식간에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약금에 대출까지 더해 옆땅을 본격적으로 매입했지만 결국 개발은 중단되었고 그 돈이 전부 사라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어 더 힘든 시험지를 받게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여나 저한테 큰 돈이 들어오더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교만해지진 않았는가? 혹은 이 돈, 혹은 이 기회가 과연 현재 지금 내 그릇에 맞는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성격이 급한 이미 성공한 미래의 내가 힘의 나를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우주의 신호를 보내더라도 거부감이 올라오거나 내 평온함을 깨뜨린다면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어. 내 실력을 증명해서 꼭 이 기회를 잡아야 해. 이렇게 들뜨지 않고 우주의 흐름에 조용히 내맡기며 더욱 확실한 신호를 기다립니다. 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원리로 끌어당김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원하는 걸 얻고도 이후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산과 직접 연결된 업계에 있다 보니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며 오버페이스로 돈이나 명예를 끌어당기려다 그릇에 다 담기도 전에 넘치거나 깨져서 더 큰 반작용을 맞은 사람을 수없이 봤거든요. 이것이 제가 끌어당김이 타고난 카르마까지 바꿀 수 있다거나 이것만 자면서 듣는다면 머지않아 큰 돈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그로성 컨텐츠를 안 만드는 이유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을 저는 정확히 알거든요. 아무튼 위의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선 경계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작용을 받지 않고 천천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마음과 현실의 풍요가 함께 오는 단계적 끌어당김이고요. 물론 저도 이런 흐름에 대해 완벽하게 평온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알아차림 연습을 수시로 한 덕분에 돈이라는 질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하여 남들보다 조금은 태어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로움이 저를 더욱 평온한 곳으로 이끄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혹시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돈을 많이 가졌지만 돈이 나가는 게 두려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혹은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성격의 모남으로 커뮤니티에서 배척당하고 그 갈증을 다시 돈으로 채우며 스스로를 무한채 찍질하는 사람. 네, 과연 그 사람들에게 돈은 재산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래서 옛 천자들과 평온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은 이미 가진 사람들의 오만도, 못 가진 사람들의 심포도짓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은 깊은 평온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돈과 명예, 지위 등 이런 것들은 너무 소중하고 훌륭한 에너지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우리를 더 갈증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의 본질은 결국 태초의 우주에서 나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진 않겠지만 악인이나 내 주변의 빌런들을 볼 때 와, 정말 진짜 왜 저래 사노? 이런 식의 미운 마음이 아닌 나를 대신하여 힘든 과제를 떠맡은 팀원이라 생각하고 조금은 따스하게 바라봐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우리는 히어로가 아니니 내 에너지가 영향을 안 받는 한도 내에서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혐오와 비교가 넘치는 이 시대, 이 영상이 여러분이 자신만의 인생 트랙을 항해할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대수롭지 않게 여정을 즐길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